네, 상암동 한시 청년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함실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때도 들려드렸는데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말을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 자리에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하셨거든요. 다시 이건 또 청년 세대 입장에서 특별히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 의원 먼저 기회 드릴까요? 제가 뭐 청년이라서 특별히 다를 것 같진 않은데 네. 저는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그냥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능력 면에서 사실은 이 자리는 경산호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 네. 자리입니다. 근데 그 면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발언을 보더라도. 네. 네. 그래서 그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는 어쨌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판에 의해서 징역을 살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한 문재인은 더 크게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전 동의 안 할 거라고 하면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영복 선생님을, 저는 신영복 선생님을 좋아해요. 네. 근데 신영복 선생님의 되게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그래서 총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전히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 협치를 넘어서 제대로 된 어떤 인사를 하길 바랬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또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저도 뭐 소신 발언을 해서 네, 주변에서는 왜 그랬냐, 그지? 왜 손해 볼 짓 했냐? 네. 그지 왜 그랬냐, 너 마주친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인사에 대한 뭐 제 소신을 밝힌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분의 정치적인 행보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분에게 가졌던 첫인상이 바로 네. 노지사 김문수입니다. 네. 이거였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비판을 한 거고요. 신 선생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과거 발언은 저는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맞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막말 아닌가요? 그래서 네. 저는 권지웅 대변인님과는 전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김문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잘한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부담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방금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막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한다는 말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네.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한다고 말한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철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은 어쨌건 이제 한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나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널리 펼쳐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막말이라고 말하신 거잖아요. 신영복 선생님이 전향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 사상가인데요. 네네. 그렇게 대한민국,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네. 여전히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님이 발행한 여러 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누군가가 존경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과거가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죽었다 깨도 그런 분은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제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에 계신 거고 저는 또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함슬 위원한테 네. 존경해 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함슬 위원께서는 그것이 막말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에 나가신다면 막말이 되는 아,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어도 네, 그런 자유로운 사상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겠지만 네.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주의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1998년 월간 말지 인터뷰에서 전향서를 쓰긴 했다라고 말은 나오는데 전향도 문제가 많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어떤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다.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다. 두 분의 의견이 같으면서도 아주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전술핵 재배치 안보 문제인데 앞서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그 권지웅 위원과는 다시 군대 가는 악몽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한반도 주변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 군사력 6위거든요. 일본이 5위고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엮여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북한까지 핵무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데 굳이 일본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여서 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무력 공식화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 안보에서도 역시 앞서 말한 논란처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 의원님부터 한마디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핵이 배치되면 실제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술핵에 대응한 전술핵을 그러니까 대체하면 과거에도 그러니까 남한에도 58년부터 91년까지 전술핵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도발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핵 개발을 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려 이제 비핵화의 명분을 저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우린 최소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도 핵을 갖지 말자라고 했던 건데 91년. 그것을 지금 버리는 것 자체가 좋은 전술인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함 의원님. 저희가 아까 그 광고 나가는 시간에 우리도 언젠가는 군대 다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무서워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2번이나 저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열어두고 또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 발언을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어, 이런 워딩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에 대해서는 뭐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뭐 당 내에서도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탐구하고 열어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 주제만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자 김의겸 의원이 이 대북 코인 관련 발언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뭔가 이야기가 더 논란된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도 좀 그렇게 대응해버렸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함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뭐 코인 얘기 나오고 뭐 FBI 나오고 그냥 이건 뭐야?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이라는 아주 유명한 네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을 만든 사람이 대북의 코인 관련 기술을 알려줬다가 지금 미국에서 체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확보한 그 문건 안에 이재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공론화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수면 아래에 있고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 내용은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공연하게 김의겸 의원께서 이제 밝히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의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2030 청년들은 코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이 몰리고 또 증발하기도 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북한에 만약 지원이 됐다? 이거 파장이 커질 것 같고요. 이 사안은 계속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큰 파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김의겸 의원이 원래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법무장관이 직접. 좀 부적절하게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네. 있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럴 만한 개연이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이더리움 수사를 했던 검사를 직접 뉴욕 법무장관이 남부경찰청. 가서 만나기도 네. 하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뭔가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의 지사랑 뭔가 연결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된 것만 보면 그냥 그 메일에 주고받는 메일에 여기
어떤 한국의 정치인이 좀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상황을 놓고 김의겸 의원도 이것을 마치 막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너무 크게 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쏘올린 공이 될지 던졌다가 떨어져서 다시 맞는 공이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팽팽하게 갈라서는 여야의 이야기 입장들도 아직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 때문에 나뉘어지는 여러 생각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궁금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셀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